안녕하십니까? 프리모모 TV입니다. 오전에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요. 이번 영상은 조금 자유롭게 또 두서없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이 시국에 조선족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귀화한 조선족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해서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조선족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집거지를 형성하고 생활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현대 사회에서는 아시다시피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국민들의 학력이 보편적으로 높아졌잖아요. 중국에도 대학생이 넘쳐나고 최근에는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석사 또는 박사생들이 취직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정도로 지식인의 과잉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넘쳐나는 거죠. 중국 조선족들도 예전부터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들을 공부시켜야 된다는 그런 교육 열정이 있어서 조선족들의 학력도 굉장히 높습니다. 조선족들은 학교 교육과 자식들의 출세 이런 것들을 늘 연결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인재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중국 사회에서도 교육 수준이 높은 민족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중국에서는 지식인이라고 해봐야 언론이나 연구의 자유가 제한적이고 또 정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또는 정부가 허락하는 그런 내용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시진핑 주석이 중국이 위대하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문명이나 어떤 것들을 주도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식인들이 그런 식으로밖에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한국에서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선족들이 그나마 다행인 게 한국이라는 자유국가가 고국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중국에서 볼 수 없었던 또는 접하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중국에 돌아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그런 배웠던 또는 접했던 그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중국의 자유로운 학술 연구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은 조선족들에게 아주 좋은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창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대한민국 스스로가 언제부턴가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그런 경계심이 무너진 상태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1980년대나 90년대 이후에 한국의 연구 자료들을 보면 공산주의의 어떤 사고에 빠져있는 그런 학자들의 연구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국 학자들이 쓴 건가? 라고 오해를 할 정도로 사회주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적인 시각이 있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것도 호의적이고 중국에 대한 것도 사회주의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조선족 입장에서 보면 원래 한국에 와서 한국의 자유롭고 선진적인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오히려 한국 학자들이 쓴 중국의 것이 더 좋다는 그런 내용들을 접하게 되니까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죠. 아무래도 한국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눈부시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경도된 것 같아요. 중국이 굉장히 훌륭하고 중국 공산당도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중국 공산당이 대외로 선전하는 건데 중국 학자들도 그거를 이제 수긍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선족들도 굳이 와서 한국의 뭐 자유민주주의 그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없네. 그냥 우리 중국에서 하던 대로 하면 되겠네. 라는 안이한 또는 그냥 평소에 자기 익숙하던 그런 대로 이제 해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족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지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구하고 발언하고 사고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제 주변에도 저희 또래들 중에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서 유학을 하고 학위를 따고 한국에 남아서 지금 뭐 대학이나 연구소 이런 데서 연구 활동하고 또 강의하고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민주당 지지 세력이 되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중국과의 교류 과정에 이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함께 뭔가 해나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통계를 내본 적은 없지만 주변의 조선족들 분위기를 보면 10% 정도만 대한민국의 건국이나 또는 대한민국 역사의 어떤 우수성 그리고 대한민국 왜 이렇게 발전했지? 라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공부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가지면서 중국도 한국처럼 체제를 좀 바꿔나가야 된다. 자유로운 분위기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한 90% 정도는 뭐 중국 그대로 하면 안 돼? 한국이 뭐 중국보다 뭐가 더 대단한 거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또는 사법체계를 장악하면서 2번씩이나 끌어내리는 이런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물론 50% 이상의 국민들이 요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족들 중에서 한국의 민주당 지지 세력들 중에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586 운동권 세대가 주도하고 있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진짜로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586 운동권들이 해왔던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운동이 아니었고 그들은 북한을 추종하고 러시아나 중국의 그런 공산주의 식으로 나라의 체제를 바꿔보자고 했던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세력들이었죠. 이제 이것을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화제가 됐던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586들이 자기들의 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포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정서적으로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선족 학자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 중국에서 자기들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그 부끄러운 마음, 용기가 없었던 것에 대한 그런 비겁함에 대한 대리만족을 한국에 와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많은 조선족 지식인들이 사실은 중국 공산당의 부조리나 중국 공산당의 어떤 자유에 대한 그 제한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니 민주당이 뭔가 기득권을 향해서 저항하는 것 같고 투쟁하는 것 같고 그리고 기득권이라고 보이는 어떤 정부 특히 우파 후보가 만들어낸 정치인이나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이런 도전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중국에서는 당이나 국가 주석에 대해서 그 어떤 비판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인데 한국은 시민들이 어쨌든 나서서 막 그렇게 하니까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대리만족인 것 같아요. 길거리에 같이 나가서 막 구호도 외치고 대통령 탄핵하고 끌어내리자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대리만족인데 이렇게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구하는 이런 정책이나 이런 구호에 조선족들이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1.2.3 계엄 이후에 대부분 조선족들이 민주당 편에 서서 탄핵 집회 소식을 중국 SNS에다 알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이제 되었을 때에는 봄이 왔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사회주의 문학을 배웁니다. 학교 교육을 받은 조선족이라면 다 알만한 그런 문학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북한에서도 이 작품을 많이 소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화라고 하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입니다. 일제에 빼앗긴 땅에 속절없이 봄이 오는 그런 슬픈 시였는데요. 무기력하고 어떻게 저항할까라는 그런 고뇌들이 배어있는 시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나라의 체제를 무너뜨려도 권력을 잡으면 장땡이라는 그런 매국 세력, 저는 매국 세력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전락했다고 보여집니다. 분별력이 없이 대한민국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놀이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동참한 조선족들도 그 죄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6.25 전쟁 때에는 새롭게 탄생한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산당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서 북한 편에 서서 또는 중국 공산당 편에 서서 자유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그런 입장에 서있었죠. 조선족들이.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도 그 역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그 역사가 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정말 조선족들이 어리석고 또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조선족 일반 인민들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지식인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것이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개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계엄 이 과정, 이 4개월 정도 되는 이 기간에 저는 참 여러 저의 주변의 동창들 대화를 시도를 했지만 답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굉장히 정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 공산당한테 속더니 한국에 와서 또 이 좌익 정당들한테 속아서 국경을 넘어서 공산체제가 승리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범죄자들이 권력을 잡고 국민들의 자유를 짓밟고 민주주의 질서를 뒤집으면 그때에 가서 그 대가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게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 전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될 텐데 그거를 잘 모르는 조선족들이 탄핵에 동조하면서 깨춤을 추고 대한민국의 이 국가체제 또는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이 중공의 세력이 조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동조했다는 점이 정말 저는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죠. 꽃도 피고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한 기간은 혹독한 시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갈마디는데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면 오히려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의 2030 세대들이 이번에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나 또 계엄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그런 어떤 반헌법적인 그런 민주당의 행태 또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면면을 들여다보면서 나라가 참 위기였구나. 대통령 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계엄이라도 발동을 해서 마지막으로 국민들을 일깨우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런 절박함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느끼고 공감했다는 점에서 저는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언젠가는 또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그런 상황들이 다시 찾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조선족 여러분, 저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일에 나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면 여러분들도 갈 곳이 없게 됩니다. 중국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중국에서도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고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지는 못할 망정 이 나라가 중국처럼 비슷하게 그런 독재국가가 되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진정 원하십니까? 두서없는 저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